양진로요. 제가 신청한. 네. 그러면 위치하고 면적이 특정이 돼야 돼요. 그래서 그 지적 현황 측량의 면적까지 같이 몇 제곱미터인지 기입을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돼요. 이 차가 빠져야 되나요? 혹시?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. 네, 필요하면 얘기해주세요. 우리 지금 땅이 아마 요 차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모 모양인데 이 건물 안쪽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땅 모양이 되게 애매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. 거기에 건물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. 측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. 대신에 뭐 임야라든지 아니면 땅이 넓을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명확하잖아요. 땅 크기가 크지도 않고 30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. 이 땅을 입찰한 이유는 우리 땅이 어떤 건물의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일부는 건물이 또 우리 땅을 침범해 있기 때문에 남의 땅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어디 부분부터 어디까지 침범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. 그러면 이런 측량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침범되어 있는 부위,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부분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추후에 이제 이 땅을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 우리가 월세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. 근데 월세를 안 주면은 이제 건물 철거 소송 및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럴 때도 판사님이 명확하게 니네가 낙찰받은 부분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측량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은 직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다 측량을 해줍니다. 측량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70에서 한 14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현황 측량이 있고 또 잠깐만. 그 이제 경계 측량은 내 토지 위치를 복원하는 측량입니다. 그러니까 정확히 명칭이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해가지고 내 토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측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현황 측량은 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또는 구조물이 있거나 했었을 때 그 내 토지 위에 건물에 대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측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현재 하고 있는 건 내 토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위치에 따른 이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두 개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 두 개를 한꺼번에 신청을 했어요. 그래서 비용은 이제 1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. 어쨌든 측량을 할 때 이해관계인을 만나면 좋기는 하죠. 측량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도 하고 또 나중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게 되면은 이해관계인에게 또 보내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소송 중이라고 하면 법원에 제출하면은 이해관계인도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건물 철거 소송 및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해관계인에게 답변서가 제출이 됐어요. 이 땅이 이 건물을 침범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측량을 해보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.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. 상대방은 그런 주장을 못 하겠죠. 측량하는 날에 폭우가 오거나 비가 오면 그때도 해주시나요? 그때는 연기하게 되는 거는 날씨 때문에 못하거나 소유자가 뭐 언제 하기로 서로 날짜를 맞췄는데 급한 업무 때문에 못 오게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때 보통 연기가. 태만에서 이렇게 검내 표시 빨간 거 쭉. 불러주세요. 여기가 맨 끝에, 여기가 맨 끝에 쪽이에요. 요렇게가 점점. 근데 여기 점은 이제 건물 밑에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이게 침범해 있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빨간색으로 네, 고맙습니다. 네. 여기가 이제 표시된 부분이 우리 땅이에요. 삼각형 모양이다 보니까 점을 3개를 찍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점이 여기, 그리고 여기로 오시면 두 번째 점이 여기. 네. 그리고 이 땅이 삼각형 모양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안쪽에 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. 그거는 이 건물 안쪽에 있습니다. 그럼 굉장히 많은 면적이 지금 우리 땅을 침범해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정확한 어떤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
토지에 대한 이제 정확한 그런 것들을 특정을 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이해관계인과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측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해요. 우리가 어떤 땅을 사거나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건물을 계약을 했다가 후 난감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일례로 땅을 낙찰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 옆에 건물이 있었어요. 근데 측량을 해보니까 그 건물의 일부가 낙찰자분 땅이더라고요. 돈을 줘야 되는 상황,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땅 혹은 건물을 매입할 때는 측량 비용 뭐 70만원, 80만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안 좋은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측량 비용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필요한 절차니까 측량 잊지 마세요. 그리고 지금 측량을 하다 보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나와서 구경을 하셨어요. 그러면서 한 분이 이 땅 자기가 사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왜 이 땅을 관심을 가지시냐라고 했더니 그냥 자기 아들한테 뭐 물려주거나 아니면 뭐 묻어놓으면 언젠간 이쪽 개발하지 않겠냐, 그리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지금 이쪽 보시면 주차할 곳이 잘 없습니다. 그리고 앞은 또 학교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옆에 주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다른 건물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도 이 주차장 땅은 탐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어쨌든 이 땅을 볼 때 옆 건물의 소유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누가 봐도 주차할 곳이 부족하고 없다라는 거는 사전 조사에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입찰하기 전에 뭐 현장 한 번만 오더라도 다 보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땅이냐, 또 하나는 그런 땅을 싸게 살 수 있느냐, 이런 것만 고려해서 두 가지 포인트에 맞아 떨어지는 땅, 건물을 발견했다? 그러면 과감하게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. 어쨌든 측량을 완료했으니까요. 보고서 나오는 거 보고, 보고서 나오면은 법원에 제출을 하고, 그리고 이해관계인과 빠르게 협의를 해서 또 수익으로 전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